교수님, 여기 진짜 안전한 거 맞죠? 밤에 혼자 나가도 돼요? 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국제학교 소속 학생 22명이 예기치 못한 태풍으로 인천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학생들이 한국 땅을 밟은 순간부터 보인 반응이 상상을 초월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와, 이게 아시아 나라 맞아? 스위스보다 깨끗한데. 저는 이 학교에서 12년간 유럽사를 가르치고 있는 니콜라스 바이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럽 문명의 우수성을 강조해왔던 제가 단 48시간 만에 완전히 다른 세상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학교 그만두고 한국에 남고 싶다고 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스위스 최고 부유층 자녀들조차 압도시킨 한국의 진짜 모습, 지금부터 그 놀라운 48시간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국제학교에서 12년째 유럽사를 가르치고 있는 니콜라스 바이스입니다. 지난해 여름 제가 인솔교사로 참여했던 일본행 수학여행에서 벌어진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저희가 인솔에 간 학생들은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스위스 최고 부유층 가정의 자녀 22명으로 대부분 부모님이 은행가이거나 다국적 기업 임원들이셨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자란 아이들이라 웬만한 것에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럽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한 편이었죠. 원래 계획은 도쿄에서 5일간 머물며 긴자와 하라주쿠에서 명품 쇼핑을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일본까지는 직항편이 없어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야 했는데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일본 상공에 접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태풍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고 있다는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 모두 폐쇄되었고 오사카 간사이 공항도 상황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승무원들이 긴급히 대체 공항을 물색한 결과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삼성과 LG 정도였으니까요. 몇몇 학생들은 북한과 혼동하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한 여학생은 제게 다가와 한국이 안전한 나라인지 물었습니다. 저도 확답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취리히 공항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돔으로 이루어진 터미널은 마치 우주정거장 같았습니다.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대응이 매우 신속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국인 단체 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일어가 가능한 통역 직원이 즉시 배치되었습니다. 12년간 학생들을 인솔하며 유럽 각국을 다녀봤지만 이런 수준의 대응은 처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화면에는 독일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가 지원되었습니다. 학생들도 어려움 없이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계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 있으면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공항 시설의 청결도였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화장실은 호텔급이었습니다. 심야 시간임에도 청소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공항들이 밤 시간에는 관리가 소홀해지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수화물 도착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자주 겪는 수화물 분실이나 지연 걱정이 전혀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모든 학생들의 짐이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의 표정이 서서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의 불안감은 사라지고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버스에 탑승하면서 마지막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차량 내부가 매우 깨끗했고 좌석도 편안했습니다. 운전기사님은 외국인 승객들임을 알고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서울 시내까지 약 1시간이 걸린다는 설명과 함께 안전벨트 착용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공항에서만 2시간을 보냈는데 벌써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던 스위스보다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목격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더 큰 충격들을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버스가 인천대교를 건너는 순간 창밖으로 펼쳐진 야경에 학생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는 마치 낮처럼 밝았습니다. 도로 양편으로 늘어선 고층 아파트 단지들의 불빛이 반짝였고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오는 여학생,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직장 여성들까지 모두가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이런 모습은 보기 어려웠습니다. 취리히나 제네바 같은 안전한 도시라 해도 밤늦은 시간에 여성이 혼자 다니는 것은 권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한 학생이 창가에 바짝 붙어서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운전기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한국은 24시간 돌아가는 사회라서 야간 근무자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은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만나는 문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치안이 매우 좋아서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이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강남 지역에 들어서면서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밤 2시가 넘었는데도 편의점마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24시간 식당들도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 편의점 앞에서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배달원들이 분주히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음식 배달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호텔 주변에 도착해서는 더욱 감탄했습니다. 24시간 찜질방이라는 간판이 보였는데 새벽 시간에도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왔고 카페 몇 곳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언제 잠을 자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하면서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머물게 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조용한 층의 객실을 배정해 주었고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과 주변 편의시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심 어린 환영의 인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학생들의 표정을 보면 처음 공항에서 보였던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 몰랐다고, 밤에도 이렇게 안전하고 활기찬 곳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내려다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택시들이 끊임없이 지나다녔고 버스도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24시간 도시였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방에 들어가면서도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한국을 두려워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학생들과 함께 경험하게 될 일들이 벌써부터 기대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움을 더 선사할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시차 적응에 실패한 학생 몇 명이 배고프다며 복도에서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른 시간에 문을 연 식당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호텔 프론트에 문의하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바로 옆 건물에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있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따뜻한 음식을 살 수 있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학생 8명과 함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에는 이미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조깅하는 시민들,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는 직장인들, 신문 배달을 하는 분들까지 스위스의 고요한 새벽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갓 만든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놀라운 것은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이 마치 작은 슈퍼마켓처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음료 코너, 신선해 보이는 도시락들, 그리고 따끈따끈한 음식들이 보온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놀라워한 것은 음식의 종류와 품질이었습니다. 김밥, 삼각김밥, 컵라면, 핫도그까지 모든 것이 갓 만든 것처럼 신선했습니다. 가격을 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김밥 한 줄이 3,000원, 라면이 4,000원이었습니다. 스위스 물가로 환산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이 정도 식사를 하려면 최소 15프랑은 필요했을 테니까요. 점원은 외국인인 저희를 보고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메뉴를 설명해주며 학생들 입맛에 맞을 만한 순한 음식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워주는 것은 물론이고 젓가락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현금 인출기가 있었고 택배 발송과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공과금 납부는 물론이고 교통카드 충전, 심지어 콘서트, 티켓 예매까지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고 학생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위스 편의점은 단순히 간단한 식료품만 파는 곳인데 한국 편의점은 마치 종합서비스 센터 같았습니다. 음식을 사서 편의점 테이블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김밥을 처음 먹어본 학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본 초밥과 비슷해 보이지만 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속재료가 풍성하고 간이 적당했습니다. 한 학생은 김밥 2줄을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스위스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 가격에 먹을 수는 없다며 감탄했습니다. 컵라면을 끓여 먹는 과정도 신기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간편함에 놀랐고 맛 또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젓가락 사용이 서툰 학생들을 위해 점원이 포크까지 건네주는 세심함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계산할 때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8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총 금액이 4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스위스 프랑으로 환산하면 30프랑 정도였습니다. 스위스에서 같은 수준의 아침 식사를 하려면 최소 120프랑은 필요했을 것입니다. 점원은 잔돈까지 정확히 계산해주며 다시 오라고 인사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며 학생들은 연신 감탄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도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한 학생은 스위스로 돌아가면 김밥을 그리워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한국에서 한 달만 살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편의점이라는 작은 공간에서도 한국 사회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본격적인 서울 탐방을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추천한 한강공원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학생들에게는 지하철 이용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대부분 개인 차량이나 버스를 이용하거든요. 지하철역 입구에서부터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됐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역사 내부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벽면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취리히 지하철의 어둡고 오래된 느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지하 쇼핑몰에 온 것 같은 현대적이고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내려가면서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환기 시스템이 완벽해서 공기가 매우 쾌적했습니다. 승강장 곳곳에 설치된 에어컨 덕분에 여름 더위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지하철역들이 여름에는 찜통 같은 더위로 고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천국 같았습니다.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시민들의 질서의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나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있는 사람들 모두가 바닥에 그려진 승차 위치 표시를 따라 두 줄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전광판을 보며 학생들이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목 시계를 보며 확인했는데 정말 그 시간에 정확히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스위스도 정시 운행으로 유명하지만 초 단위까지 정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승객들의 행동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탑승하려던 사람들이 모두 양쪽으로 비켜서서 내리는 승객들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나간 후에야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습니다. 밀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은 스위스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지하철 내부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좌석이 넓고 편안했으며 손잡이도 다양한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키가 작은 사람이나 휠체어 이용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는 병원처럼 깨끗했고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승객들의 배려 정신이었습니다. 임신부가 탑승하자 즉시 여러 명의 승객이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고등학생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양보하는 모습에 학생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역에서는 휠체어를 탄 승객이 탑승했습니다. 역무원이 나와서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다른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에 학생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 안내방송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안내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배려한 세심한 서비스였습니다. 역사 안내도와 노선도도 여러 언어로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계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도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충분히 넓어서 큰 짐을 가진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이용 경험을 통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효율성과 편의성 그리고 인간적인 배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한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학생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넓은 강과 양쪽 강변에 조성된 거대한 공원, 그리고 멀리 보이는 빌딩 숲까지 스위스의 산악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적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취리히 호수 공원도 아름답지만 규모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운동하는 시민들이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임에도 불구하고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강변을 따라 끊임없이 지나다녔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것은 이런 운동 문화가 매우 자연스럽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20대 젊은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이 각자의 방식으로 운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발견한 운동기구들에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공원 곳곳에 설치된 운동기구들은 헬스클럽에 있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철봉, 평행봉은 물론이고 복부 운동기, 허리 돌리기 기구, 스트레칭 기구까지 다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계셨는데 학생 하나가 용기를 내어 다가가 몸짓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이곳에서 1시간씩 운동한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운동기구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자전거 대여 시스템인 따릉이를 발견했을 때도 학생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하게 대여할 수 있고 공원 곳곳에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스위스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규모는 훨씬 작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도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서든 빌리고 어디서든 반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소풍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아빠,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엄마들, 돗자리를 펼치고 도시락을 먹는 가족들까지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부러워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견주들이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고 배변 봉투를 준비해서 다녔습니다. 실제로 한 시민이 개 배변을 즉시 치우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시민의식이 높다는 증거였습니다. 강변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주문을 받는 직원이 외국인인 저희를 보고 영어 메뉴판을 건네주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음료를 주문했는데 한국 전통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들이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유자차, 대추차, 생강차 등 생소하지만 몸에 좋다는 설명을 들으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카페 테라스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음료를 마시는 시간이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런 공간이 도시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고요. 스위스에도 아름다운 자연이 많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음료를 마시며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 스케치를 하는 사람,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는 사람들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을 더 둘러보면서 편의시설들도 확인했습니다. 곳곳에 깨끗한 화장실이 있었고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청결 상태도 훌륭해서 호텔 화장실 수준이었습니다. 식수대, 휴지통, 벤치들도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 점자, 블록, 높낮이가 다른 식수대까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배려가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학생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코엑스몰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이 쇼핑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제가 먼저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별마당 도서관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문화와 학습 분위기를 직접 체험해 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삼성역에서 코엑스몰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부터 학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지하로 연결되어 쇼핑몰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쇼핑센터까지 가려면 대부분 야외를 걸어야 하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습니다. 코엑스몰에 들어서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에 이렇게 거대한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자연광처럼 밝은 조명과 완벽한 공기순환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높고 통로가 넓어서 답답함이 없었습니다. 별마당 도서관에 도착한 순간 학생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책장들과 수만 권의 책들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 공간 같았습니다. 건축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디자인이었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 아름다운 외관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놀라운 것은 도서관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일 오후 2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잡고 진지하게 독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20대 대학생부터 60대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이 각자의 관심 분야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한 학생이 궁금해하며 물었는데 아마도 점심시간이나 업무 중간에 잠깐 들른 것 같다고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쁜 일상 중에도 독서를 위한 시간을 따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외국 서적 코너에는 영어 책들이 풍부하게 구비되어 있었고 독일어 책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체코 작가 밀란 쿤데라의 책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체코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도서관에서 1시간 정도 머물면서 한국의 독서 문화를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진지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메모를 하며 읽는 사람,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펼쳐놓고 비교하며 읽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온 초등학생들이 각자 책을 골라 조용히 읽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독서 습관을 기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문이나 잡지를 읽으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려는 자세가 훌륭했습니다. 도서관 내부의 시설도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개인 좌석,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앉을 수 있는 테이블, 편안하게 기대어 읽을 수 있는 소파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완전한 정숙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안은 조용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받는 사람도 없었고 큰 소리로 대화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인을 배려하며 독서 환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며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를 알 것 같다고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식 추구 정신이 나라 전체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은 스위스와 비교했습니다. 취리히에도 훌륭한 도서관들이 있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것도 일상적으로 도서관을 찾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문화는 정말 부럽다고 했습니다. 코엑스몰의 대형 서점들을 둘러보며 이런 느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디를 가나 책을 사고 읽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전문 서적부터 소설, 자기계발서까지 모든 장르가 고루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수험서 코너에서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치열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 젊은이들의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학생들이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조용했던 도서관과는 정반대로 홍대 거리는 젊음의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그룹이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실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칼군무라고 부를 만큼 정확하고 역동적인 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했고 공연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학생들도 멈춰서서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음악과 춤의 완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길 취리히 거리 공연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용돈벌이가 아니라 진짜 예술가들의 공연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 중 일부는 연습생이거나 아마추어 가수들이라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다른 형태의 공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쿠스틱 기타 연주, 랩 공연, 댄스 배틀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자들이 거리 곳곳에서 실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관객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내고 심지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거리 공연이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인들도 불평하지 않았고 지나가는 시민들도 즐겁게 구경했습니다. 경찰이나 공무원들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의 문화적 표현을 사회 전체가 포용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리마켓이 열리고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아티스트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수제 액세서리, 그림, 공예품, 의류까지 모든 것이 개성 넘쳤습니다.
학생들이 신기하게 구경하며 몇 가지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한 부스에서 특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액세서리를 만드는 젊은 작가였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매우 세련되었습니다. 작가가 영어로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저 옛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스에서는 한글 캘리그래피 작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이용한 예술 작품들이었는데 문자가 가진 조형미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의 예술적 가치에 감탄했습니다. 한 학생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달라고 부탁했고 작가가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홍대 거리를 걸으며 젊은이들의 패션도 관찰했습니다. 매우 개성적이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취향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조화로웠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의 패션 감각이 유럽 못지않게 뛰어나다고요. 독특한 카페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빈티지 가구로 꾸민 카페, 책으로 가득한 북카페, 갤러리를 겸한 카페까지 각각이 하나의 문화 공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문화적 소통 공간이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내부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젊은 작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공연 무대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스타가 외국인인 저희를 보고 영어로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문한 음료를 기다리며 카페 안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청년들, 친구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 혼자 책을 읽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조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음료도 특별했습니다. 한국 전통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들이 많았습니다. 유자라떼, 녹차 프라페 같은 것들이었는데 맛도 독특하고 좋았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 젊은이들의 정신이 음료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카페를 나와 계속 거리를 걸었습니다. 작은 갤러리들, 독특한 옷가게들, 중고 레코드 가게까지 모든 것이 개성적이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각각이 고유한 개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홍대의 분위기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켜지고 거리 공연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클럽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와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시끄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 모든 것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고 지원한다는 것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스위스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면이 강해서 이런 자유로운 문화는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후에 공항으로 출발해야 하는 일정이었지만 학생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울을 만끽하고 싶어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도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불과 48시간 전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의 불안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명동까지 마지막 산책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져갈 선물을 사기 위해 쇼핑에 열중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전통차, 한글이 새겨진 기념품들을 구매했습니다. 각자가 한국에서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한 면세점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이 직원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시도했습니다. 비록 서투른 발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직원이 매우 기뻐하며 한국을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소통이 한국의 매력이라고 학생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마지막 한국 음식을 맛보기로 했습니다. 비빔밥을 선택했는데 색깔이 아름답고 맛도 훌륭했습니다. 직원이 비비는 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어서 학생들이 즐겁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스위스로 돌아가면 이 맛을 그리워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이 지난 48시간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들을 공유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의 신기함, 지하철에서 본 시민들의 질서의식, 한강공원의 여유로움, 도서관의 학습 분위기, 홍대의 젊은 에너지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되었다고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꼭 다시 오고 싶다고,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진지하게 한국 유학을 고려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48시간 전 비상 착륙했던 그 공항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체크인을 하면서도 학생들은 계속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항 직원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기다리며 학생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스위스로 돌아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몇 명은 부모님을 설득해서 한국 대학교 진학을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면서 학생들이 뒤돌아봤습니다. 한국과의 이별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여행이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도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아쉬워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유럽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아시아에도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취리히 공항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마중 나온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모든 학생이 한국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편리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쉴 새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다음 주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소셜미디어에 한국 여행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스위스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해했고 나도 가보고 싶다는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한국이 주요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한국으로 유학 보내고 싶다는 부모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대한 문의도 급증했습니다. 저 역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강의실이 가득 찰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한국에 대해 궁금해했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몇 달 후 학교에서는 한국과의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직접 한국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습 열정을 보고 자극받았다고 했습니다. 성적이 향상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다른 문화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학생들 중 3명이 실제로 한국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도 여전히 한국과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 문화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졌습니다. 유럽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한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우연한 48시간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두려움이 기회가 되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희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배움의 땅, 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은 우연이 만든 큰 변화, 그것이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스위스 명문가 자녀들 한국 불시착 후 귀국 거부하며 유학 원한 충격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